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안녕하세요. 선은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커머셜 부동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뭐 최고를 찍고 있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지. 네, 소비자 물가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연준에서 이걸 이제 2%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타겟을. 근데 지금 6월 기준으로 3%란 말이에요. 3% 네. 그러면 꽤 괜찮은 숫자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이제 좀 이자율을 그만 올렸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예금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이 오피스 공실률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다른 얘기 할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이게 그냥 우리 소비자들 입장 또는 기업가들 입장 하나의 기업 이런 소수가 그냥 끝나버리면 별 일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은행으로 가버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뱅크로 퍼져 가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피스가 문제되는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된 거야. 샌프란시스코에는 어떤 기업들이 많냐 하면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렇지, IT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기업들이 감원하기 시작한 거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거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경기 어려우니까? 코비드 때문에 또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코비드 때문에도 그랬지만 일단은 이자가 올라가면 모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비즈니스를 사고 파시는 손님들한테도 이 비즈니스에서 언니가 알 거 아니야. 렌트 비율이 몇 %냐고. 3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보통 레코멘데이션 하잖아. 30%보다 더 많은 렌트비를 내는 비즈니스는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하라 그러거든. 스페이스를 줄이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딱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코비드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아들을 예로 들면 코비드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재택근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재택이라는 거를 거의 뭐 이제는 복지의 한 파트로 그렇지. 하는 거예요. 잡 오퍼레로 할 때. 일단 워커들이 복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또 크지.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만 스퀘어핏 을 쓰는데 팬데믹이라고 해서 뭐 팬데믹 베일아웃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제 끝나고 나면 효율을 높여서 정상 가동이 돼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면 그 쓸데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만 스퀘어핏 필요 없어. 우리는 5천으로 옮길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실률이 생기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공실률이 지금 35% 정도 되거든요. 뉴욕도 이제 메인 스트리트은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괜찮은데 여기서 골목 하나만 딱 틀면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이 사인이 다 붙어 있는 거지. for lease가. 다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건물 안에 오피스들이 쫙 있으면은 그 1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어. 샌드위치샵 있고. 샌드위치샵 있고. 그 사람들도 나가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뉴욕은 그런 상태고 그다음 시카고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애틀란타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공실률이. 예. 자구책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해서 각각의 그 시리들이 뉴욕 같은 경우는 레지던셜로 컨버전을 다 하는 거를 권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디벨로퍼가 또 그거를 사가지고 고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공실률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실률이 그럼 왜 문제냐? 이 빌딩에서 만약에 뭐 30%, 35%의 오피스가 비어 있다. 그럼 왜 문제냐 이거지. 그거는 결국은 그 오너,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든 오너가 다 돈 빌려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1,000만 불을 캐시로 띡 주고 빌딩을 샀겠어. 그럼 뭐 몇 천만 불, 그 이상의 돈을 은행에 빚을 내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매달 모기지를 내야 되는데 이 모기지는 임대료를 받은 거를 가지고 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수리비, 뭐 청소비 이런 게 다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모기지를 갚는 게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커머셜이 몇 년을 갖다가 상환해야 된다. 이게 집처럼 그렇게 보통 30년씩 그래서 상환하는 그게 키예요. 보통 네, 모기지는 뭐 다 픽스드로 거의 다 하잖아. 근데 베리어블을 변동 금리를 쓰니까 그렇지. 5년 만기에 25년 상환 이게 대부분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5년 되게 빨리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지나면서 5년 다 됐다고. 5년 다 돌았는데 원래는 커머셜 융자들이 보통 한 30%에서 35% 다운하고 65%에서 70% 융자를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융자 대출을. 그리고 그 커머셜의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마진이야.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시 지금 0에서 5%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5%만큼 더 내고 있는 거야, 이자를 지금. 그러니까 부담이 뭐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래, 근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다 이거지. 만약에 클수록. 야. 만약에 다운타운에는 어떤 큰 빌딩이야. 오, 그 사장은 좋겠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장이 갚아야 되는 빚이 매달 뭐 800만 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에 지금 그 버켓에 있는 타워 플레이스 100라는 파이낸셜 컴퍼니가 들어있는 그 빌딩이 7월 9일 만기를 못 채우고 디폴트를 냈는데 555밀리언이야. 커봐.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아틀란타 안에 W 호텔, 쉐라톤 아틀란타 다 지금 디폴트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실률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실을 가지고 있는 그게 개인이 아니라 어떤 큰 인베스트먼트 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돈을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다음은 은행.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상업융자의 대부분은 상업융자의 70%에서 80%는요 중소형 은행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형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맷집이 없어. 맷집이 없는, 그러니까 큰 거 하나만 딱 걸리면 이 은행도 재정 건전성이 완전 바닥에 떨어져서 연방 정부한테 은행에다가 손을 벌리고 이머전시 펀드를 쓰다가 안 되면 은행이 뱅크럽이 되는. 지금 현재 커머셜 은행들이 그 페더럴 뱅크에서 이머전시 펀드를 주세요 해가지고 뭐 지금 쓰든 아니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은행들 비율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준비는 한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그 커머셜은 5년 만기가 빨리빨리 도래하니까 진짜. 이게 2025년까지 1.5 트릴리언이야. 2조지 2조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2조 원? 공이 12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롤오버를 할 때 계속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우리 로컬 은행의 대출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 물어봤지. 근데 이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 사람이 30% 다운하고 700만 불을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오피스는 전국적으로 한 25%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오피스는. 그렇지. 왜냐면은 이제 그 리테일은 지금 15%.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 리테일은 거지. 15%가 떨어졌다고 나와. 그러면 가격이 5년 전보다 25% 떨어졌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롤오버를 새로 만기가 돼서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은 가격을 옛날 가격 안 쳐주죠. 지금 현재 당연히. 재산이 이 건물 가격이 이거밖에 안 그치, 나와. 에셋이 그렇고. 에셋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다가 이제 또 뭘 보냐면 렌트롤을 봐. 렌트롤. 자, 세입자 10명 중에 렌트비 올라갔나 내려갔나 보고 비었나 다 봐서 이 숫자가 너무 안 좋으면 은행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야? 승인 안 해주면 어쩔 거야? 거지, 이제. 그래서 디폴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만기 도래가 1.5 트릴리언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쓰나미처럼 온다. 이제 그런데 시작할 때 조앤이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라고 한 사람들은 그럼 무슨 시나리오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본 견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같은 게 공실률이 있어. 그러면 이 디벨로퍼들하고
그 시리 정책 도시개발 정책자들이 디스커션을 해서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채우겠다. 그러면 정부가 시리가 그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텍스 크레딧도 주고 법도 개정하고 원래 조닝이 커머셜은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걸 변호사를 써서 할 정도로 그 프로세서도 길거니와 복잡하거든요. 히어링도 들어야 되고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것도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조닝 변경을 해주면서 니네가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는 거지. 그게 되게 눈에 보이게 많이 잘 되고 있고 내관이 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내관이 거지. 되도록 놔두지 않는 게 쓰리거나 그러니까 정부 주체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다 무너지니까. 자, 뉴욕시리를 예로 들면 뉴욕시리는 뭘 먹고 살지? 세금을 먹고 살아. 그쵸. 세금 누가 내는 세금이야? 그 빌딩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빌딩이 이게 돈을 못 내. 그러면 도시가 무너지게 되니까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살리기 위한 노력하는 거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다시 안 내려간다면 아니야? 그게 지금 내가 결론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찝었어. 아, 진짜? 이걸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자를 내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어가 잘 먹고 사는 거. 이제 그 CPI가 안 떨어진 데에는 집값이 되게 많이 작용을 했거든. 집값 빼고 나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예. 이자가 이렇게 오르니까 집값이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렌트 가격도 주춤해요.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 약간 쿨다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연준에서 이자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도 돼, 내려도 돼. 그러나 연준은 확실하게 잡고 싶은 거겠지. 하여튼 내년에는 내린다는 전망을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는 내릴 것이다. 이 상태로는 못 안 돼. 산다. 힘들어. 그럼 애틀란타의 전체적인 공실률은 한 30%. 다운타운이 주로 그렇다는. 다운타운이 주로 그렇다는 왜냐면은 거죠. 우리 손님들은 그 지금 뭐 커밍 에리아나 또 뭐 알프라이라 이런 데는 리스가 절대 싸지지가 않았던데 서벌반 에리어는 오히려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영향을 안 받고 또 이런 게 있어. 이게 트렌드래. 스펙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스펙 스윗이라고 그러는데 1000에서 한 3000 사이 작은 오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 오히려 아틀란타 주변이. 이게 이제 서서히 이펙트가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제 다운타운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면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은행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뭐 이자가 내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커머셜을 받치고 있는 가장 그 이자율을 제외하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 말고 커머셜을 가장 방화벽으로 막고 있는 게 저축이래요. 오. 미국 경제 안에서. 오. 생각보다 CD도 많고 저축이 많이 들어있대. 그렇구나. 진짜 많지. 그 뭐 이자율이 투자를 높았으니까. 그 투자를 했던 사람도 CD 옮기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 자, 오늘도 우리 역시 다 같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느라고 수고했고요. 그리고 저희 머니돈나를 시청해주신 모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